우리가 왜 스트레스 받으면 한숨을 쉬는지 아세요? 자율신경계는 호흡을 깊게 내보낼 때 비로소 내가 안전하다고 느끼거든요. 안녕하세요. 건강을 안내하는 약사이자 한의사 오주연 원장입니다. 우리 몸은 무엇을 가장 필요로 할지에 대해서 오늘 이야기해 보려고 합니다. 우리는 무심코 하고 있는 행동들 중에 정말 우리 모습에서 사라지면 할 수 없는 것들이 있어요. 그런 것들을 평소에 잘 생각해 보지 않는데 막상 몸이 아프게 되면 그거의 절실한 필요성을 느끼게 됩니다. 그 첫 번째가 바로 숨인데요. 자, 여러분 본인이 쉬고 있는 이 숨을 한번 코로 한번 느껴보시겠어요? 지금 코 막혀 있는 분 있으신가요? 자, 코로 두 숨이 원활하게 들어가는지 한번 깊게 들이마셔 보세요. 그리고 내쉬어 보세요. 자, 내쉴 때 코로 바람이 나가는 것과 입으로 바람이 나가는 것은 좀 다르거든요. 나갈 때는 입으로 자, 입으로 후 나갈 때도 소리를 한번 막아서 쉬 소리를 내느냐, 아니면 입을 열어서 허 소리를 내느냐에 따라서 어느 부분에 근육을 쓰는지가 정해집니다. 굉장히 재미있는데요. 한번 해보실래요? 코로 들이쉬시고 내쉴 때 쉬 소리 내세요. 쉬. 자, 배꼽 아래쪽에 힘이 들어가는 거 느껴지시나요? 자, 한 번 더 해볼까요? 네. 우리 어릴 때 화장실에 가면 어머니가 어떻게 하죠? 자, 쉬에 쉬 하면 갑자기 쉬가 마렵잖아요. 옛날에 우리 양생 책에도 보면 쉬라는 날숨법은 신장을 강화시킨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아랫배에 힘이 없고 자꾸 요실금이나 전립선 등 소변 질환이 있으신 분들은 호흡을 할 때 들이쉬는 건 코로 들이쉬지만 입으로 약간 소리를 막으면서 쉬 소리를 내신다면 하복부 단련에 도움이 됩니다. 재미있지 않나요? 그리고 두 번째는 허 소리인데요. 한번 해보세요. 코로 숨을 들이쉬고 허. 이 호흡은 출산을 할 때 산모들이 하는 라마즈 호흡하고 굉장히 비슷한데요. 숨이 나가는데 끝남이 없이 계속 연장되는 열린 숨입니다. 생각보다 상복부와 복행근에 힘이 많이 들어가서 복부 전체를 쥐어짜는 듯한 굉장히 에너지가 많이 필요한 호흡이에요. 그래서 출산할 때 흡 하고 배를 참는 게 아니라 허 하면서 내보내는 숨을 교육하게 되거든요. 이 호흡은 어디에 좋을까요? 이 허 하면서 열려있는 내보내는 호흡은 화병에 좋습니다. 우리가 왜 스트레스 받으면 한숨을 쉬는지 아세요? 자율신경계는 호흡을 깊게 내보낼 때 비로소 내가 안전하다고 느끼거든요. 허라는 호흡은 평상시에 긴장해서 숨을 참는 사람들이 의도적으로 횡격막을 단련할 수 있는 아주 좋은 호흡이에요. 그래서 스트레스를 받거나 내 몸이 한껏 긴장되어 있을 때 잠깐 혼자만의 공간으로 가서 숨을 코로 들이쉬고 허 하고 한번 호흡해 보세요. 제가 왜 지금 이렇게 호흡을 강조할까요? 여러분이 아무리 좋은 영양제를 맞고 아무리 좋은 약을 먹고 또 굉장히 우수한 병원에서 치료를 받는다 하더라도 우리 몸은 산소가 제대로 들어가지 않으면 모든 작용, 세포의 작용이 일어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호흡을 어떻게 하느냐는 치료의 제일 중요한 첫걸음이 되는데요. 별로 어렵지 않습니다. 호흡이라는 것이 누구나 하고 있는 것이고 모든 식물, 동물이 다 하고 있는 것인데요. 다만 우리가 의식하지 않았을 뿐이에요. 지금부터라도 좋으니 코가 어디에서 바람을 빨아들이는지, 그 숨이 어디까지 머무르는지, 그리고 나갈 때는 어떤 경로를 통해 나가고, 그리고 배에서 어디 부분을 수축해서 공기를 내보내는지 한번 따라가 보세요. 이것은 조금만 정제하면 명상법도 될 수 있어요. 일단은 복잡한 생각을 비우고 호흡에만 집중해서 코로 들이마시고 입으로 내뱉는 일련의 과정을 반복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 다음 두 번째, 우리 몸에게 필수적으로 필요한 게 뭘까요? 이게 없으면 사람은 살 수가 없죠? 네, 바로 물입니다. 그러면 물은 하루에 얼마나 먹는 게 좋을까요? 우리가 하루에 소비되는 소화액이라고 하면 게스트릭 주스죠. 액체인데요. 이것만 8리터 정도가 필요하다고 해요.
8리터의 소화액을 만들어야 되는데 우리가 만약에 1리터의 물도 안 먹는다면 우리 몸이 얼마나 힘들겠나요? 소화액이 끈적끈적할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은 내 몸무게에 곱하기 0.3을 하시면 내가 먹어야 되는 하루의 물의 양이 나옵니다. 50kg이면 0.3을 곱해서 1.5리터 정도의 물을 하루에 섭취할 수 있는 게 좋고요. 그러면 물은 언제 먹는 게 좋을까요? 여러분도 알다시피 식사 직후에 물을 마시는 건 소화액을 희석시키기 때문에 소화가 더디게 될 수 있어요. 그래서 식사 전 30분 공복 또는 식후 2시간 지난 소화가 다 된 시점에 물을 드시는 것이 좋습니다. 그리고 당연히 복강 내의 온도는 소화 효소의 작용에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너무 차가운 물을 벌컥벌컥 먹는 것보다는 상온에 있는 물을 드시거나 조금 미지근한 물 드시는 게 좋겠고요. 만약에 찬물을 먹게 돼도 입 안에서 어느 정도 온기를 조금 머금은 다음에 드시는 것이 건강에 좋겠습니다. 하지만 화가 많은 사람들은 늘 차가운 음료를 좋아하죠. 그건 바로 입과 머리 쪽의 열감 때문인데요. 그럴 때는 차라리 입 안에 조금 머금고 계시거나 얼음 하나를 입 안에서 녹여서 열기를 식혀보시길 권합니다. 배는 좀 따뜻하게 유지해 주세요. 자, 그리고 나머지 중요한 세 번째는 무엇일까요? 바로 수면입니다. 수면. 수면은 말도 할 수 없을 만큼 아주 많은 이점이 있는데 여러분이 아는 그 수면은 굉장히 짧은 시간 내에 여러분의 면역력과 신체 회복력과 상처 치유력과 신경 안정 효과까지 줄 수 있는 만능약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러면 도대체 언제 잠을 자고 얼마나 잠을 자고 어느 정도의 깊이로 잠을 자야 될까요? 1시간씩 쪼개서 자는 것 좋을까요? 아니면 내가 정말 졸릴 때까지 참았다가 깊게 자는 게 좋을까요? 아니면 잠이 안 와도 항상 정해진 시간에 자는 게 좋을까요? 그냥 가장 아이디얼한 이상적인 걸 말씀을 드리면 우리 몸은 해와 달의 작용 안에 있는 지구에 살고 있기 때문에 그 리듬과 맞춰주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즉 대략 밤 10시에서 새벽 2시 정도 사이에 우리 몸이 달의 인력과 또는 태양의 인력 이런 것과 이제 배열이 맞는 그 시기에 잠을 자는 것이 좋은데요. 밤 10시부터 새벽 2시까지에는 성장 호르몬도 물론 많이 나오지만 그 시간 동안에 장기가 쉬고 회복을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늘 잠이 안 오는 분들이 섭취하는 멜라토닌이라는 영양제도 실은 우리 몸에서 만들어지고 있어요. 낮에 햇볕을 받으면서 멜라토닌을 만들 준비를 충분히 하면 밤에 그것이 뇌로 가서 수면에 관계되는 여러 호르몬들을 합성합니다. 하지만 내가 밤 10시에서 새벽 2시는 너무 활발하게 정신활동이 이루어지는 시간이야 라고 하면 주무시기가 너무 아쉽죠. 그런 분들이 보통 밤을 다 지샌 후에 새벽 2시에서 3시 사이에 잠이 들곤 하는데요. 젊을 때는 괜찮은데요. 나이가 40 후반, 50 중반이 넘어가면 이것이 병으로 옵니다. 왜냐하면 밤에 우리가 충전기를 꽂고 몸의 회복을 시켜야 되는 타이밍인데 이때 바로 림프가 청소되기 때문이에요. 림프의 청소는 젊을 때에는 꼭 밤이 아니라도 잠깐 낮잠을 잔다거나 운동을 통해서도 해결을 할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나이가 들어서 중년이 넘어가고 호르몬이 점점 바뀌는 시점에 가서는 뇌에서 림프 청소 여과율 같은 게 좀 줄어들게 되거든요. 그런 경우에는 잠을 충분하게 못 자는 상태에서 뇌의 노화가 가속됩니다. 여러분, 멜라토닌 영양제를 섭취하면 잠이 잘 올 수 있습니다. 하지만 멜라토닌 영양제를 먹지 않아도 바로 잠이 들 수 있는 상태를 만드셔야 합니다. 그것은 몸을 존중하는 길이고 그렇게 몸과 함께 같이 잘 살아나가셔야 합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드릴 이 3가지는 제가 앞으로 더 이야기할 것 중에 가장 중요한 것들이라서 꼭 기억해 주시면 좋겠고요. 다시 한번 요약해 드리면 호흡은 숨을 들이쉬는 걸 코로, 입으로 내쉬는 걸 호흡 날숨으로 하되 쉬나 허 소리를 내면서 내 몸의 어느 부분에 복부 근육을 쓰는지 함께 집중해 보시라는 거. 자, 2번째는 내가 먹는 물의 양을
대략 가늠하고 계시면서 너무 차갑지 않게 하루에 먹어야 되는 수분량을 채워주시라는 거. 그리고 중요한 건 식후 직후에 먹는 게 아니라 공복 상태에 물을 드시라는 거예요. 자, 세 번째. 잠은 밤 10시에서 새벽 2시가 가장 이상적이고 그 시간이 지나서 자고 싶은 분들은 조금 더 각성과 치료가 필요하다. 이렇게 요약되겠습니다. 여러분들이 병원에 오지 않고 스스로 건강한 그날까지 우주연 원장 앞으로 계속 정진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